안녕하십니까. 마감 주식시장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가 민경철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 우리 시장에서 가장 급등한 테마, 가장 뜨겁게 올라간 테마, 그리고 급락한 테마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김성민 기자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김성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 김성민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그리고 반도건설 등 주주연합이 한진칼 사회이사로 추천한 김치훈 전 한국공항 상무가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사 후보 중에 한 명이 사퇴한 것은 사실상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3자 연합에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드론 실명제를 본격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kg을 넘는 드론을 소유한 경우에는 기체를 신고해야 하며 250g이 넘는 드론을 조종하려면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드론 실명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대차가 울산 전 공장 재가동에 들어간 지 단 하루 만에 다시 일부 휴업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측은 부품 공급량이 충분하지 못해 예상보다 생산 라인의 가동률이 떨어져 휴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간 방치된 자동차의 경우 이달 말부터 강제 견인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얼마 동안 차량을 방치해야 강제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 놓더라도 임의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유명 유튜버인 김용호 연예부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김용호 연예부장은 지난 16일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이면서 현재 동거인인 김희영 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이와 연동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최저 연 2.61%까지 떨어집니다. 은행연합회는 1월 신잔액 기준 코픽스 1.47%,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1.54%로 각각 전달보다 0.02%포인트, 0.0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 김성민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경철 전문가입니다. 화요일 우리 시장에서는 국내에 31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양지수 모두 마이너스 1.5%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과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공포감이 극도로 치달았던 순간 폭등을 했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 마스크 관련주들, 이 지금 현재 급등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개구충제 관련주들과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주요 테마로는 아이폰 부품 관련주들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서 이제 아이폰, 스마트폰 부품 관련해서 이제 그런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VCR 이제 켜주시고,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15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트 돌려보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흥국화재 우선주 종목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한 종목이죠. 이 종목 과거에 황교안 관련주로 부각이 되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우리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이 종목이 급등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점 찍고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오늘 강하게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제 기준에서 저는 오로지 저점 매수, 이미 올라간 종목은 보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밑으로 6,400원 구간, 6,300원 구간 이탈한다면 무조건 정리하시라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어디서 매수해야 됩니까?에 대한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자, 과거에 폭등한 이후에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에서 우리가 이중 바닥을 다지는 시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저점의 매수를 진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점의 매수를 하고 나서 일주일, 2주일 반등을 노려봤는데 상한가를 먹었다면 정말 큰 수익이죠. 하지만 현재 구간은 반차값을 벌러 들어갔다가 소고기값을 벌러 들어갔다가 집 한 채를 날릴 수 있는 구간이다. 내가 지금 정확한 기준 없이 고점에 추격 매수했다가 잘못 물리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내가 뭐 5%, 10% 그거 조금 먹겠다고 집 한 채에 차 한 대 날릴 수 있는 위험한 구간이다 라는 코멘트 남겨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죠. 에너토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의 재무제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정말 형편이 없는 기업이죠.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오늘 원자력 관련주로 부각이 되었던 종목이고, 과거에 2017년도 이제 원자력 관련주 그리고 북한 탈원전 관련해서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과거의 주가 형태를 살펴보면 5,000원대에서 주가가 18,000원대까지 약 3.5배 정도 폭등했었던 이력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폭등한 고점에서 여러분들 여김없이 마이너스 10% 그리고 하한가를 맞게 되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저는 저점이 아니면 잡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제 기준에서의 매수 타점을 잡아본다면, 자, 폭등한 이후에 그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에서 10월 30일 저점이 되겠죠. 이 구간 우리가 일봉상으로 2중 바닥 다지고 3중 바닥 다지고 반등하기 시작할 때, 고개를 돌리기 시작할 때 매수 타점을 잡아본다면 이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들 우리가 일봉상에 2중 바닥 찍고 3중 바닥 찍고 반등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매수를 진행했어야 된다.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처음으로 상승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윗골이 길게 달리지 않는지 확인하시면서 분할 매도 대응하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종목, 신풍제약 우선주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우선주 종목도 이제 시가총액이 220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거래 대금으로도 주가를 손쉽게 올리고 떨어뜨리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반대로 말하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가를 이제 핸들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개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17,000원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 그 저점 어디입니까? 9,800원까지 여러분들 마이너스 50%, 60%의 손실이 일주일 만에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내가 돈 벌려고 5%, 10% 수익 내려고 들어갔는데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 마이너스 50%, 60% 손실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다. 내가 5% 수익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 50% 손실이 날 수도 있다면 여러분들 굳이 이 구간에 추격 매수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매수 타점을 제가 잡아본다고 한다면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에서 2중 바닥을 다지고 3중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이렇게 일봉상의 저점 6,000원, 5,000원 밑으로 조정을 받으면 우리가 그때 다시 관심 가지고 이제 이 종목 진입기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종목 50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과거에 메르스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미친 시세를 기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2015년도 5월, 6월 달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요. 5월 20일에 국내에 메르스 확진자가 발발이 되고 나서 6월 4일까지 연이은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상한가가 15% 상한선이었기 때문에 상한가만 거의 한 4-5번 정도 쳤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폭등한 고점에서 어김없이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무너져 내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폭등한 종목들 고점에서 추격 매수 진행하면 저점에 매수했던 그 누군가는 그 고점의 물량을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만 남게 되면 단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거워진 시선은 내려가게 되고 주가는 이렇게 마이너스 50%, 60%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2월 3일, 2월 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르스 관련해서, 메르스가 아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50 종목이 마스크 관련주로 저점 3,300원 대비 11,000원까지 주가가 약 3.5배 정도 폭등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매수해야 됩니까? 지금 매도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에 저는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11,000원 고점 대비 저점 살펴보면 6,000원까지 떨어집니다. 거의 마이너스 45%가량 되는 손실을 약 2주 만에
이제 하락폭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폭등을 하고 있지만 이 종목 우리 확진자가 국내에 추가적으로 이제 늘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포감은 줄어들게 되고 증시가 반등한다고 한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테마로 몰렸던 수급이 다시 빠지게 되면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 기준에서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본다고 한다면, 자,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에서 우리가 3,60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으면 그때 다시 관심 있게 보시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종목 PC 디렉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 디렉트라는 종목도 이 종목도 이제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뭐 보시면 6,000원 저점 대비 18,000원까지 주가가 약 3배 정도 폭등을 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낙연 관련주로 부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분을 반납한 눌림목 구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인데요. 저점 매수를 고집하는 제 기준에서는 역시 주요한 매수 타점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4월 총선이 지나면 모든 정치 테마주들이 폭락하고 조금 올랐다가 다시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신규 매수 관점에서 싸게 사야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총선이 끝나고 정치 테마주들이 폭락을 하면 거기서 만들어진 저점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진행하고 평단가 낮추시면서 물량을 언제까지 모아가시면 좋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차기 대선까지 2년 정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총선이 끝나고 만들어진 저점에서 우리가 저가 매수 진행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종목 웰크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크론 종목도 이제 마스크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100%가 넘게 올라갔던 종목이죠. 자, 3,400원 저점 대비해서 9,400원까지 주가가 약 3배 정도, 2배에서 3배 정도 폭등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관련주들 지금 매수해야 됩니까? 라고 2월 초에 여쭤보셨을 때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9,000원 저점 대비해서 9,000원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5,000원까지 빠지게 됩니다. 마이너스 약 45% 정도 조정을 받게 되죠. 하지만 그 마이너스 45% 조정을 받는 구간이 불과 보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현재 시장의 관심도를 높이면서 폭등하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빠르게 분할 매도 수익 실현하시고 내가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겠고요. 자, 이 종목도 오늘 증시가 빠지면서 그리고 국내에서 31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철저하게 분할 매도 수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 종목도 만약에 내가 이제 수익 실현을 잘 못했다, 비중을 줄이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역시 3,600원까지 추가적인 조정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염두하시면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 번째 종목 모나리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제가 고점에서 절대로 추격 매수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하지만 지금 고점에 추격 매수 진행하셨던 분들은 오늘 장중에 13% 급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0%, 40% 손실 구간이실 겁니다. 왜 우리가 반찬값 벌러 들어갔다가 소고기값 벌러 들어갔다가 5%, 10% 여기서 조금 단기 시세를 먹겠다고 들어가서 왜 마이너스 30%, 40%, 50%가 되는 그 대폭락의 파동을 겪어야 됩니까? 네, 그렇게 겪지 않으시려면 우리가 매수 자체를 고점에 추격 매수 진행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자, 이 종목도 제 관점에서 저점 매수 관점에서 매수 타점이 아니죠. 이 종목은 과거에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차트를 보시면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최소 3,900원까지는 조정이 나와야지만 제 기준에서는 다시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하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덟 번째 종목 인성정보라는 종목 살펴보시죠. 자, 이 종목은 이제 분봉상으로 흐름을 살펴봐야겠네요. 이 종목은 오후 2시경에 갑자기 어떤 테마와 이슈가 터지는 바람에 상한가를 기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지금 한번 살펴보시죠. 자, 전체 뉴스를 살펴보시면 자,
인성정보 상한가를 기록했다. 네, 아직까지는 인성정보가 왜 상한가를 기록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공개가 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인성정보가 오늘 장 막판에 갑자기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과거에 우리가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에서 우리가 이중 바닥을 다지고 삼중 바닥을 다지는 구간, 이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이죠. 저점에 쌀 때 매수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분할 매도 대응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고점에 추격 매수해서 내가 5,000원대에 매수를 해서 1,700원대까지 마이너스 60% 손해가 나다가 오늘 상한가 기록해서 마이너스 35%까지 손실이 줄었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축하드리지만 조금 더 반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무조건 주식은 저점에 매수해야지 수익이 납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9번째 종목, 시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젠 종목도 지금 차트가 상당히 고점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이번 19년도 1월 4일까지만 해도 14,000원이었던 주가가 최근 40,000원대까지 주가가 1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종목 급등한다고 5% 10% 단기 시세에 먹어보겠다고 추격 매수 잘못 진행하셨다가 손절 대응 못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50% 60% 손실이 나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리스크를 우리가 굳이 감수해야 될 이유가 없다. 시젠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오늘 거의 플러스 26%까지 폭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그런데 오늘 윗꼬리가 길게 빠지면서 이 구간에 물리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 떨어지면 현재 구간보다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과거에 1월 28일 4만원 저점 고점에 비해서 그 이후에 일주일이 지난 2월 3일 29,000원까지 주가가 약 마이너스 30% 정도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분봉상으로 주요한 지지선인 분봉상의 저점 34,000원 구간, 34,500원 구간을 이탈한다고 한다면 2월 3일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30% 낙폭을 가져갔던 것처럼 추가적인 낙폭을 기록할 수 있으니 그 점 염두하시면서 거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10번째 종목, 10번째 우리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상승한 KM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종목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제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죠. 자, 이거는 이제 분봉상이라서 여러분들 보시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봉으로 다시 바꿔드렸습니다. 자, 이미 차트가 상당히 고점에 위치를 해 있는 상황이죠. 제 기준에서 저점에서 우리가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타점은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에서 이중 바닥 다지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했어야죠. 만약에 매수를 진행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5,700원 저점에 비해서 11,000원까지 거의 80%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물론 주가가 80%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80% 수익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80%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분할 매도 대응하고 비중 줄여 나가면서 저점에 샀던 종목들이 다시 박앤세일이 끝나고 정상가가 되면 비싸게 되파는 형태로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삼중 바닥을 다지는 시점이 8월 6일에서의 저점이었죠. 이 구간 남들이 공포스럽고 물량 던지고 손절할 때 우리는 일봉상에 이중 바닥 다지고 삼중 바닥 다지고 고개를 돌리면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매수 타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면서, 자, 이 종목도 2월 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7,000원 저점 대비해서 19,000원까지 150% 이상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폭등이 나오는 구간에 제가 절대로 추격 매수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터진 구간, 이렇게 폭등하는 구간에 많은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셨다가 크게 물리셨습니다. 고점이 19,400원에서 지금 보시면 자 9,500원까지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50%의 손실이 2주 만에 나왔습니다.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반토막이 난 거고요. 10억을 투자했으면 5억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2주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힘들게 피땀 흘려서 번 돈을 허무하게 날리는 구간에 여러분들 당연히 추격 매수 진행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매수 타점은 최소한 이 종목이 5,700원 밑으로는 조정받아야 다시 관심 가질 만한 가격대가 되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시장이 9시 25분인데요. 자, 그러면은 상승 종목을 알아봤으니 하락 종목들 살펴보면서 이제 클로징 멘트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차트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제 관점에서 한프라는 종목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위치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저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이 종목 오늘 하한가를 간 이유가 관리 종목 지정 사유 우려가 발생됨에 따라서 상장 폐지 리스크가 부각됨에 따라서 지금 신저가를 갱신하고 하한가를 기록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크게 한번 살펴보시면 자, 2002년도에 신규 상장을 한 이후에 지금 현재 주가 367원 그리고 전일자 시가총액 270억 기준으로 하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현재 200억도 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지금 관리 종목 지정 사유 발생됨에 따라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만약에 2019년도 결산 보고서에서 이 종목이 관리 종목에 지정은 되었지만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장 폐지 리스크로 폭락한 저점에서 빠르게 리바운드가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달 결산보고서 2019년도 결산보고서 확인하시고 이 종목 이미 저점 찍고 더 이상 내려갈 구간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상장 폐지 리스크만 벗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가 매수 관심 종목 추가해 두셨다가 장중에 단타로건 스윙으로건 공략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세미콘라이트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많은 분들 피눈물을 흘렸던 종목입니다. 일봉상의 차트를 이제 띄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과거에 2015년도 5,800원 저점 대비해서 우리가 8월달 약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주가가 약 3배 이상 폭등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세미콘라이트, 제미스테판, 마제스타 제주도에 이제 카지노 사업을 연다고 해가지고 테마가 이슈가 형성이 되었던 종목이죠.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고점에서 여김없이 폭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주가가 300% 단기간에 6개월 만에 실적이 300%가 좋아진 기업이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영업이익, 단기 순손실 계속해서 몇백억대, 몇십억대 손실을 내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런 기업이 주가가 매출이 3배 이상 증가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배가량 폭등했다. 이렇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 고점에 내가 추격 매수해서 제주도에 카지노가 지어지건 말건 나는 이 구간에서 거래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기준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렇게 만약에 내가 17,000원에 이 종목 3배 폭등할 때 추격 매수 했는데 내 기준이 없어서 손절 대응을 못했다고 한다면 현재 주가 2,700원입니다. 여러분 17,000원에서 2,700원까지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내 소중한 자산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이 나는 게 이게 주식입니까?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폭락하는 시세를 당연히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고점에 추격 매수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지만 1월 8일 만들어진 2,250원 구간을 지지하고 저점에서 이제 세력이라고는 표현을 하기 조금 그렇지만 어찌됐건 특정 누군가가 그 가격대를 지지해주고 그리고 그 주가가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가 다시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 4개년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제 분석으로는 2019년도 결산보고서에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3월달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더라도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단기 시세 저점에서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종목 바른선 종목 살펴보도록 하는데 자, 지금 3시 29분이 됐음에 따라서 지금 다음 종목들부터는 클로징 벨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초 전이군요. 바른선 종목 차트 그러면은 잠깐만 띄워주시죠. 바른선 종목 영화 기생충 관련주로 폭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클로징 벨 먼저 보도록 하시죠.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장에서 폭락한 종목 바른선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지만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 과거에 바른손이라는 종목이 계속해서 화면 일단 띄워주시고요.
네, 바른손이라는 종목도 과거에 계속해서 4개년도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바른손 ENA가 영화 기생충에 투자를 진행함에 따라서 그리고 영화 기생충이 지금 해외에서 뜨거운 열풍이 불게 됨에 따라서 바른손 ENA 종목과 바른손 종목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점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추격 매수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코멘트까지 남겨드렸던 종목이죠. 그런데 저의 코멘트를 무시하고 고점에 추격 매수를 진행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7,500원 고점 대비해서 현재 5,000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5%의 손실이 나온 상황이죠. 하지만 이 종목 5,000원 이탈하면 주가 더 떨어집니다. 최소한 2,300원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 종목 다시 일봉상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에서 이중바닥 다지고 저점 확인하고 가격대 확인하고 이 구간 이탈하지 않는 걸 먼저 확인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때 매수 타점을 잡고 이 종목 관심 종목 추가해서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급락했다고 해서 이 종목 절대로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시점에는 이미 관련주들이 고점 찍고 내려오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방탄소년단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시점에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주가가 계속해서 우하향을 기록하면서 빠졌죠. 그리고 영화 기생충 관련주들 목요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봉준호 감독이 문재인 대통령과 목요일에 오찬을 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 이미 시세가 다 나온 종목이면 그 문재인 대통령과 봉준호 감독의 만남 이후에는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주가가 이렇게 우하향 추세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5번 상한가 올라가면서 폭등했으니까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신 EDP라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도 과거에 주가가 3,700원에서 18,000원대까지 어마무시하게 주가가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겠지만 실적이 기존에 실적을 살펴보시면 거의 5배 이상 실적이 폭증함에 따라서 주가도 5배 정도 폭등을 했었던 모습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실적에 기반해서 이 종목이 매출이 5배가 나오고 영업이익이 5배가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4배 이상 폭등함에 따라서 주가도 우상향을 기록했었던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2018년도 실적에 비해서 2019년도 실적이 거의 마이너스 30%에서 40% 정도로 좀 급감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고점에서 많이 내려온 모습으로 확인이 되어지고요. 자, 제 기준에서 이 종목 일봉상의 저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부합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수 타점을 한 번만 더 잡아본다고 한다면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우리가 7,000원이죠. 이 종목이 7,000원까지 조정받으면 그때 우리가 일부 밑으로 조금 손절 잡고 위로 반등 노려봤을 때 이 종목이 다시 한번 10,0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7,000원에서 10,000원까지 가면 여러분들 얼마가 올라가는 겁니까? 40%가 올라가는 구간이죠. 내가 밑으로는 4% 손절 잡고 위로는 40% 수익을 노려보겠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5번째 오늘 우리 시장에서 많이 급락한 W홀딩 컴퍼니 종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홀딩 컴퍼니 여러분들 뭐 주식 거래하셨던 분들은 뭐 많이들 아시는 종목이죠. 과거에 어마무시하게 이제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여김없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폭등한 끝에는 급락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주가 삼성전자건 SK하이닉스건 뭐 신라제니건 상관없이 주가가 10배 올라가는 종목, 20배 올라가는 종목 계속해서 2,000배, 2만 배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대폭등의 끝엔 급락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폭등할 때 추격 매수해서 급락 파동을 맞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 종목 저점 상대적으로는 저점에 위치를 해 있는데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초록뱀 관련 초록뱀이 방탄소년단 세계관 드라마를 총 4편 시즌별로 제작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어제의 흐름을 보면
장중에 29%까지 폭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초록뱀의 지분을 IOK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OK라는 엔터 기업을 지금 W홀딩 컴퍼니가 지분을 60% 정도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이 방탄소년단 드라마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어제 폭등하는 시세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오늘 그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립니다. 자, 그럼 이 종목 만약에 추후에 2월 3일에서의 저점인 290원대까지 다시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때는 다시 일정 손절 잡고 관심 가져볼 만 하겠죠. 네, 그렇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6번째 종목 대성헬텍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은 기업인데 주가가 올라가는 이슈가 실적이 2배, 3배 올라가서 주가가 이렇게 폭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 테마로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620원 저점 대비 1,500원대까지 15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 30분 정도 계속해서 고점 매수하면 안 된다, 저점을 매수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거를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하실지 아시겠죠?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 구간 여러분들 이 구간 살펴보시죠. 19년도 9월달 주가 단기간에 급등한 이후에 떨어졌을 때 주가가 1,200원에서 주가가 800원대까지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30%의 손실이 보름 만에 나옵니다. 일주일 만에 나옵니다. 이런 리스크 절대로 감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살펴보시죠. 10월달 1,330원 네, 고점 대비 주가가 고점에서 조정받았을 때 주가가 900원대까지 떨어집니다. 네, 내가 여기서 5%, 10%, 뭐 3% 먹겠다고 밑으로 20% 이상의 손실을 노려봐야 되는 겪을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 종목의 고점에서 추격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다. 여기 지금 현재의 구간은 내가 반차값 벌러 들어갔다가 차 날리고 집도 날릴 수 있는 구간이다. 이 종목 폭등해서 내가 대출받아서 몰빵한다? 정말 한강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자,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네, 제 기준으로는 최소한 630원 정도까지는 와야지 약 5% 정도 손실 잡고 우리가 네, 900원대까지만 올라가도 플러스 50%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는 종목이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염두하시면서 거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종목 아난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시는 종목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과거에 2017년도, 2018년도 네, 금강산 관광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만원대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에서 우리가 2중 바닥 다지고 3중 바닥 다질 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자, 6,300원 저점 대비 주가가 3만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저점에서 매수하는 타점,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에서 여러분들 2중 바닥 다지고 3중 바닥 다지는 구간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자, 눈으로 딱 체크해 주시니까 딱 아시겠죠? 자, 2중 바닥 다지고 반등하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8,400원에서 11,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주가가 20%, 30% 그냥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죠. 이 구간이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몇 달 만에 내 수익 20%, 30%, 내 자산의 20%, 30% 증식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이중바닥 찍고 반등하는 구간에 손절선을 일정 잡고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중바닥보다 좋은 타점이 뭐죠? 3중바닥이죠. 네, 3중바닥에서 우리가 이 종목 주가가 저점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리바운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고개를 돌리고 반등이 리바운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네, 지금 표시해둔 타점에 매수를 진행했다면 우리가 6,300원 저점 대비 3만원까지 내 자산의 약 4배 이상 네, 500%, 400%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던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뭐 테마주 이슈들 아난티라는 종목 네,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 뭐 200억대 단기 순손실을 기록을 했었던 종목이고 절대로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네, 이때 구간은 제 기억으로 짐 로저스가 아난티의 사회이사로 오게 되면서 네, 투자 규제로 불리는 네, 짐 로저스가 아난티의 사회이사로 왔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런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저점에 비해서 5배를 폭등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점에 매수하고 한 3달, 2달, 10월달, 11월달 매수하고 1월달까지 3개월만 기다렸으면 400%, 500%의 파동을 먹을 수가 있는데 굳이
이미 다 500% 올라간 고점에서 추격 매수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단 이 종목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 이후에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000원 고점에 비해서 우리가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네, 8,000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3만 원대, 2만 원대, 이 주가 막 올라간다, 상한가 친다, 급등한다 해서 추격 매수 하셨던 분들 기준 없이 손절 대응 못했다고 한다면 정말 3만 원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고 3분의 1 토막이 나고 지금 4분의 1 토막까지 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마음 아픈 상황인데요. 자, 이 종목은 현재 최대 주주가 2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네, 여기서는 지금 공시 내용 안 보이고 인터넷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방송 중이니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어제자 기준으로 해서 아난티의 2대 주주였던 이제 무슨 뭐 특정 투자 조합이 있습니다. 그 투자 조합이 시간의 블록딜로 주가를 8,270원에 누군가한테 매도를 했다. 60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물량을, 지분 약 14% 정도의 물량을 매도함에 따라서 오늘 이 종목 마이너스 11%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관점에서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에서 지금 이중바닥은 이탈했지만 어느 정도 일봉상으로 저점인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관심 종목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종목 아직 짐 로저스 사회이사로 주가가 5배가 폭등을 했는데요. 아직 짐 로저스 사회이사가 그 회사에서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1년 연말까지 짐 로저스 사회이사가 아난티에 근무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 나오게 될 이슈는 이 종목이 바닥 찍고 저점 확인되면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이 종목 제가 예언해 드리자면 짐 로저스가 사회이사로 있다. 그리고 4월 총선 전에 우리 정부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리고 올해 11월 달 차기 미 대선에서 미국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이제 아난티가 짐 로저스 관련주, 그리고 두 번째 대북주로 금강산 관광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서 바닥권에서 큰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종가 베팅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수 타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자, 과거에 급등이 나오기 직전의 저점이 7,900원, 8,100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종목 7,900원 정도 손절 잡고 이 종목 저점 찍고 뭐 리바운드가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면서 단기 시세로건 스윙으로건, 그리고 4월 총선 전 우리가 북한 문제 뭐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북한 측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총선 전에 얻어낼 것이 많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 전에 트럼프가 그 대통령 재임이 되기 전에 협상을 해야 얻어내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에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실적에 기반해서 나오는 반등이 아니라 기술적인 타점에서 뭐 테마적인 이슈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자, 김성민 기자의 그 마감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2월 18일 화요일 국내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 먼저 체크해 보시죠. 먼저 오늘 코스피는 시간이 갈수록 하락폭이 좀 커졌던 하루입니다. 30포인트나 빠지면서 하락 흐름이 크게 들어왔던 하루였습니다. 33.29포인트, 1.48%가량 하락을 했고요. 2208.88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9.67포인트 그리고 1.4%가량 빠졌던 하루고요. 682.92포인트의 오늘 코스닥 장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200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역시 오늘 하락세 크게 들어왔습니다. 5.02포인트 그리고 1.66%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297.74포인트의 장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세주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세주는 우진입니다.
일본 정부가 120만 톤 규모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고하자 우진의 주가가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우진은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와 철강 산업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요. 지난해 탈원전 정책 대응 차원에서 자회사인 원자력 환경기술 개발과 일본 방사능 제염 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강세주는 시젠입니다. 시젠이 코로나19 진단 시약의 국내 출시 소식에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시젠은 최근 개발한 진단 시약이 지난 7일에 유럽 인증을 받았습니다. 12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식약처에 긴급 사용 승인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다음 강세주는 에너토크입니다. 국내 최초 수출 원자력 발전소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운영 허가를 받은 데 힘입어서 오늘 강세 보였던 종목입니다. 특히 원전용 부품 설비 제조 공급을 하는 에너토크가 오늘 많이 올랐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약세주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 약세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약세 보였고요. 매도 상위 창구에는 모건 스탠리와 다이와증권 등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던 하루였습니다. 두 번째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공장 가동을 재중단했다는 소식에 오늘 약세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20일까지 사흘간 가동을 중단하게 되고요. 여전히 중국산 부품의 수급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약세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 종목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한 3자연합이 한진칼 사내이사로 추천한 김치훈 전 한국공항 상무가 사퇴이사 오늘 바뀌었습니다. 이에 한진칼이 장중 급락세였습니다. 김 전 상무는 한진그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오히려 동료 후배들로 구성된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시황 김성민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락한 종목들, 상승한 종목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이제 많이 이야기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지난주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먼저 차트를 한번 띄워보시죠. 이 종목 김성현 전문가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추천이 나가자마자 제 관점에서는 저점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매수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종목이지만 저희 김성현 전문가가 지난주 추천한 이후에 주가가 오늘 신고가를 돌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김성현 전문가 정말 조용한데 강한 전문가죠. 그래서 추천주가 이제 고점에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아주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건희 전문가가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죠. DPC 종목. 이건희 전문가가 2월 초부터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주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DPC라는 종목이 금요일에 상한가 치고 어제도 폭등을 하고 오늘 조금 급락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종목 2월 초에 매수를 진행했다고 한다면 큰 수익이 나왔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종목이고요. 자, 이거는 이건희 전문가가 꼭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DPC 이건희 전문가가 매수하라고 방탄소년단 관련주들 매수하라고 말하고 나서 수익이 크게 나왔다라는 걸 자랑해달라고 해서 사진 가져왔고요. 자, 그러면 제가 추천한 종목들 AS도 한번 해야겠죠. 퍼포먼스도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자, 보시죠. 제가 2월 5일이죠. 추천드렸던 영화테크 종목 전기차 관련주들이 폭등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아직 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에 제가 8,800원을 손절 잡고 9,200원 부근에서 종가에 매수 진행하는 걸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트를 한번 보시죠. 영화테크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영화테크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를 쳤습니다. 저희는 언제 매수했습니까? 2월 4일 우리 증시가 저점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폭등을 했지만 영화테크라는 종목이 과거에 급등한 이후에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반등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제가 종가 베팅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 금요일 상한가 치고 그리고 월요일은 어제 장중에 플러스 11%까지 주가가 14,0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상한가도 먹고 수익도 터지고 매수가 대비 50%의 수익이 보름 만에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팝콘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수익도 터뜨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팝콘도 터뜨리고 나서 그리고 오늘
또 관심 종목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추천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이 팝콘 제가 한번 수익 터트린 것처럼 팝콘도 한번 터트리고 다음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잘 터질지 모르겠네요. 자, 너무 방송인데 이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일단 팝콘 터졌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뿌려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팝콘 뭐 잘 보이시나요? 네, 수익 터진 것처럼 팝콘 잘 터트려 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 지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은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대한해운 종목 우리가 2017년도 고점에 비해서 39,000원 고점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저점대의 주가가 위치를 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를 조금만 더 늘려서 보시면, 자, 이렇게 바닥권에서 우리가 8,200원, 8,60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1주에서 2주일 정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다. 만약에 과거에 주가가 23,000원, 박스권 상단이 23,5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오늘 종가에 비해서 주가가 안정적으로 5%에서 15%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는 자리에 매수 타점에 위치해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한해운 종목 뭐 재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2019년도 그리고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해운, 물류 관련된 업종들이 실적이 악화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실적이 매출액이 마이너스 20% 감소를 했지만 이 부분은 이제 미국 무역 전쟁 분쟁의 이슈들이 조금 있었던 것이 있고, 그리고 해운 관련주들 중에서 대한해운 종목이 그래도 적자를 기록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2017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저점, 2017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저점에서 오늘 일봉상으로 상승 장악형 캔들을 만들어낸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 종가 매수 관심 있게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면서, 자, 그러면은 오늘 마감 주식시장 유익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팝콘도 터뜨리고 있는데요. 오늘 대한해운 종목 그리고 제 추천주들 많이 올라가게 되면 팝콘 말고 더 임팩트 있는 거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